혹시 이번 달은 저번 달보다 조금 더 줄 수 있으세요? 요즘 분유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며느리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일반 분유 말고 유기농 분유 먹이면 더 건강하대요. 면역력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우한테 유기농으로 먹이고 싶은데 가격이 좀 비싸서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는 40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어머니, 이번 달은 지우 옷도 좀 사야 하고 장난감도 필요해서요. 40만 원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조금 놀랐지만 바로 입금했어요. 그 다음 달에는 50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달은 좀 많이 필요해서요. 지우 예방접종도 해야 해요. 점점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20만 원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5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저도 사실 부담스럽기 시작했어요. 5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손자 지우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래 기다렸다 만난 손자인데 이것도 못 해주나 싶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먼저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것처럼요. 어머니, 이번 달은 아직 안 보내주셨는데 언제쯤 보내주실 거예요? 한 번은 이런 문자도 왔습니다. 이번 달 돈 좀 얼른 입금해주세요.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멍했어요. 얼른 입금해달라는 말투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제가 당연히 줘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이제는 당연하게 50만 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없었고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9살 김정희입니다. 평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들 호영이를 키우고 대학도 보냈고 취직도 시켰어요. 그리고 결혼까지 시켰죠. 저는 그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내 역할을 다 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결혼하고 5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아직 아이 낳을 계획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맞벌이도 해야 하고 바쁘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며느리도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아들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걸 아니까요. 저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손자를 얼른 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젊은 사람들 계획이 있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 선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리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너무 기쁘고 설레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며느리도 기뻐하는 게 느껴졌어요. 네, 어머니, 아직 초기인데 임신이 확실하대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손자를 보는구나 싶었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손자를요. 아들을 낳았을 때와는 또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책임감이 먼저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마냥 행복하기만 했어요. 정말 기쁘고 설렜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매일매일 손자 생각만 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뭘 해줄까 고민했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아기 용품 코너부터 찾아갔어요. 이것저것 보면서 이거 사줘야지, 저것도 사줘야지 생각했죠.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아기 물건들을 검색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어요. 지우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달려갔죠. 처음 손자를 봤을 때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너무 작고 예뻤습니다. 제 손자, 제 핏줄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 사랑스러웠죠. 저는 그때부터 손자한테 정말 많은 걸 해줬어요. 며느리 산후조리 하는 것도 도와주고, 손자 보는 것도 도와줬어요. 며느리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서 가져다 줬습니다. 손자 보러 가는 길이니까 발걸음도 가벼웠죠. 추운 겨울이었는데도 전혀 춥지 않았어요. 손자를 본다는 생각에 그냥 행복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도 계속 도와줬어요. 손자 옷도 보이는 대로 샀습니다. 귀여운 옷 있으면 그냥 못 지나치겠더라고요. 백화점 가면 아기 옷 코너부터 들렀어요. 이거 입으면 예쁘겠다. 저거 입으면 귀엽겠다 싶은 것들을 샀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이 말렸어요. 어머니,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어차피 몇 번 못 입어요. 그런데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손자한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매일 아침 눈 뜨면 제일 먼저 손자 생각이 났어요. 오늘은 뭐 해줄까? 오늘은 어떤 표정 지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도 손자 이야기만 했어요. 핸드폰에는 손자 사진이 가득했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손자는 무럭무럭 잘 자랐고요. 저는 매일 행복했어요. 이런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겪게 될 배신과 상처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손자 사랑에 빠져 있었을 뿐이었어요. 손자가 100일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5번씩 아들 집에 갔어요.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아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손자 보는 것도 좋고 며느리 힘든 것도 덜어주고 싶었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아들 집에 갔어요. 지하철로 1시간 거리였는데 전혀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자 본다는 생각에 그냥 좋았어요. 도착하면 며느리는 늘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매일 오시느라 힘드시죠?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전혀 안 힘들어. 지우 보는 게 좋아. 그건 진심이었어요. 하루는 지우 재우고 며느리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며느리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무슨 일 있어?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봐. 그랬더니 며느리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은요. 며느리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요즘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요. 지우 낳고 제가 퇴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남편 혼자 돈을 벌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 며느리가 두 손을 꼭 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말하기 힘들었을까 싶었어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은 지우 키워야 해서 저는 회사를 다시 못 다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도 어린이집은 안 보내고 집에서 제가 직접 교육시킬 생각이라서 당분간은 계속 회사를 안 다닐 것 같아요. 며느리가 저를 보지 못하고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요. 혹시 지우 분유랑 기저귀 사는데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우 키우는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싶었죠. 시어머니한테 돈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며느리였던 시절이 있으니까 알아요.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했다는 건 정말 힘들다는 거겠죠. 얼마나 고민하고 용기 내서 말했을까. 그 생각하니까 너무 짠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뭘 그런 걸 고민해. 손자 키우는데 필요한 건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정말요,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우 키우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켜서 20만 원을 입금했어요. 며느리가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바로 보내주시려고요. 고민 좀 해보시고 결정하셔도 돼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거로 지우 분유도 사고 기저귀도 사. 그리고 부족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알았지? 며느리는 너무 고맙다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은혜 갚을게요. 열심히 지우 키우고 나중에 다시 일해서 꼭 보답할게요. 그 모습 보니까 제 마음도 더 아팠습니다. 많이 힘들구나 싶었죠. 저는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우리 가족인데 뭐, 힘들 때 서로 도와야지. 며느리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줘야겠다. 손자 잘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며느리가 힘들면 손자한테도 안 좋을 테고요. 그래서 기꺼이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할머니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애 키우느라 직장도 그만두고 얼마나 답답할까요? 저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그 마음 압니다. 아이 키우면서 경력 단절되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며느리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달도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했죠. 얼마 필요한데? 그랬더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혹시 이번 달은 저번 달보다 조금 더 줄 수 있으세요? 요즘 분유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며느리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일반 분유 말고 유기농 분유 먹이면 더 건강하대요. 면역력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우한테 유기농으로 먹이고 싶은데 가격이 좀 비싸서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30만 원 보내줄게. 그리고 바로 입금했어요. 손자한테 유기농이 더 좋다면 당연히 먹여야죠. 저도 아들 키울 때 좋은 거 먹이고 싶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형편이 안 돼서 못 그랬는데 이제는 손자한테 해줄 수 있으니까 좋았어요. 며느리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런데 다음 달에는 40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어머니, 이번 달은 지우 옷도 좀 사야 하고 장난감도 필요해서요. 40만 원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조금 놀랐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입금했어요. 그 다음 달에는 50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달은 좀 많이 필요해서요. 지우 예방접종도 해야 해요. 점점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20만 원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5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저도 사실 부담스럽기 시작했어요. 5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저도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어서 모아놓은 돈이랑 연금 받는 걸로 생활하는데 매달 50만 원을 보내주면 제 생활비도 빠듯해집니다. 하지만 손자 지우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래 기다렸다 만난 손자인데 이것도 못 해주나 싶었죠. 손자가 좋은 거 먹으면 좋잖아요. 건강하게 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매달 돈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제 지출을 줄이면 되니까요.
외식도 줄이고 옷도 안 사고 그렇게 아끼면 되죠. 그런데 며느리 반응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고맙다고 눈물까지 보이던 며느리였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되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만 보내더라고요. 전화로 고맙다고 말하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바쁘니까 그러겠지. 손자 돌보느라 정신없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돈을 보내줘도 문자 하나를 안 보낸 적도 있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많이 바쁜가 보다. 손자가 지금 울어서 저녁에 연락 오려나. 그런데 저녁이 돼도 연락이 없었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입금 확인만 하고 끝까지 감사 인사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 서운했어요.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바빴을 수도 있죠. 손자가 아팠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더 심해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은 아직 안 보내주셨는데 언제쯤 보내주실 거예요? 이렇게 먼저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것처럼요. 한 번은 이런 문자도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돈 아직 안 들어왔는데 얼른 좀 입금해 주세요.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멍했어요. 얼른 입금해달라는 말투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제가 당연히 줘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이제는 당연하게 50만 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없었고요. 저는 점점 서운해졌습니다. 처음에 눈물과 감사는 어디 갔을까요?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가는 며느리가 낯설었습니다. 그렇게 매달 50만 원씩 고정적으로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주일에 5번씩 아들 집에 가서 육아도 도와주는데 돈도 매달 50만 원씩 보내주는 게 점점 힘들고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보였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용기 내서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선아야, 매달 돈 보내주는 거 언제까지 해야 되니? 사실 좀 부담스러워. 그랬더니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지우 키우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좀만 더 도와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괜히 미안해졌어요. 그래. 아들이랑 며느리가 힘들어하는데 할머니가 돼서 이런 것도 못 도와주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들 집에 가서 손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자를 안고 화장실로 갔어요. 기저귀 갈아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때 며느리 핸드폰에 진동이 울렸어요. 제가 핸드폰 바로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진동이 울리길래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봤습니다. 혹시 중요한 전화인가 싶어서요. 사돈댁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번 달도 고맙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냥 생각했죠. 딸이 친정엄마한테 뭐 도와줬나 보다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남의 핸드폰 문자를 자세히 볼 수도 없고요. 그런데 문득 거실을 보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손자가 쓰는 용품이 엄청 낡아 보이는 거예요. 마치 무슨 몇 년씩 쓴 것처럼 오래 사용한 흔적도 보였습니다. 장난감도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옷을 보니까 옷도 엄청 좋아 보이는 옷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트나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옷 같아 보였어요. 저는 주방 쪽을 봤습니다. 분유통이 보였어요. 며느리가 유기농 분유를 먹인다고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씩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저는 슬쩍 다가가서 분유통을 봤습니다. 겉에 상표를 봐도 유기농이라는 말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흔한 브랜드였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제품이었죠. 유기농이면 포장에 크게 써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분유 타는 건 며느리가 담당해서 분유통을 자세히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확인하게 된 겁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매달 50만 원씩 보내주는데 이 돈으로 뭘 사는 거지? 설마 손자한테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저 혼자만 하고 있는 의심이니까 증거도 없고 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한테 직접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거라면 며느리 기분만 상하게 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계속 불편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혹시 정말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달에도 또 50만 원을 보내줬어요.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 확인했어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예전처럼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입금 확인했다는 문자 한 줄뿐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지우를 보러 아들 집에 갔어요. 며느리는 잠깐 낮잠을 잔다며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지우랑 둘이 거실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때 또 며느리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소파에 두고 간 거였죠. 저는 슬쩍 봤어요. 또 사돈댁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번에도 고맙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에도 똑같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며느리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친정엄마랑 문자 내역을 봤어요. 스크롤을 올려서 지난 문자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며느리한테 50만 원을 보내준 날짜마다 친정엄마가 고맙다고 문자가 와 있었어요. 정확히 그날마다요. 저는 문자 내용을 자세히 봤어요. 엄마, 이번 달도 돈 보냈어. 며느리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그 아래에 사돈댁 답장이 있었어요. 고맙다, 선아야. 너 덕분에 이번 달도 이자 갚았어. 정말 고맙다.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위로 올려서 봤습니다. 몇 달 전 문자도 비슷했어요. 고맙다. 너가 없었으면 우리 어쩔 뻔했니. 은행에서 독촉 전화 오는데 너 덕분에 조금씩이라도 갚고 있어.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손자 분유 산다고, 기저귀 산다고, 유기농 먹인다고,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아끼고 아껴서 보내준 돈을 친정 빚 갚는데 쓴 거예요.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저는 황급히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지우를 안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평소보다 일찍 집에 갔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 얼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와서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와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생각해서 믿고 있었는데, 손자 잘 키우라고 제 돈 아껴가며 보내줬는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다니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배신감이 컸어요. 거짓말을 했다는 게 제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친정에 빚이 있어서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했으면 고민이라도 해봤을 텐데요. 이렇게 속이면서까지 받아간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는 말하지 않고 저녁에 집에서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호영아, 혹시 며느리 집안에 빚이 많이 있니? 아들이 잠깐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장인어른이 작년에 사업에 실패하셔서 지금 빚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싶었죠. 아들이 물었어요. 근데 그걸 어머니가 어떻게 아세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말해줬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손자 키우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매달 50만 원씩 보내줬다고요. 근데 오늘 며느리 핸드폰을 봤는데 제가 돈을 보내주는 날마다 사돈댁이 고맙다고 며느리한테 연락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매달 50만 원씩이요? 그래, 처음에는 20만 원이었는데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50만 원씩 보내주고 있어. 거의 1년째야. 아들이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선아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매달 돈을 받고 있는 줄 전혀 몰랐어요. 어머니가 가끔 조금씩 도와주시는 줄만 알았지. 매달 50만 원씩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정도로 힘들지 않아요. 어머니. 집 살 때도 대출 없이 샀고요. 지금 제 월급도 적지 않아서 저희 셋이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없는데 왜 선아가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힘들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돈이 부족하다고, 남편 혼자 벌어서 힘들다고. 전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돈 보내준 지도 거의 1년 됐어. 계산해 보니까 500만 원이 넘어. 아들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살피지 못했어요. 저는 화가 나면서도 억울했습니다. 나는 손자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라고 내가 쓸 돈 아껴가면서 보내준 건데. 아들이 저한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며느리한테 돈 보내준 내역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실 수 있어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핸드폰으로 은행 앱에 들어가서 입금 내역을 찾아서 보내줬습니다. 처음에는 20만 원, 그 다음에는 30만 원, 40만 원, 그리고 50만 원. 이게 11개월이나 계속됐어요. 전부 캡처해서 아들한테 보냈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어머니, 사진 확인했는데 정말 많이 보내주셨네요. 저 정말 몰랐어요. 목소리에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손자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라고 내가 생활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보내준 건데. 며느리가 이걸 뒤에서 몰래 빼돌려서 친정빚 갚는데 쓰고 있는 거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며느리한테 확인해줘. 지금 유기농 분유 먹인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매달 내가 보내준 돈으로 정확히 뭐 했는지 물어봐줘. 아들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설마 정말 그랬을까? 며느리가 정말 저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받아간 걸까? 그런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주말이 됐습니다.
저는 아들 집으로 갔어요. 평소처럼 지우를 보러 가는 척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며느리 얼굴을 보고 모든 걸 밝혀야 했으니까요. 어머니, 오셨어요. 저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랑 손자 지우가 있었어요. 아들도 곧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넷이 다 모였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옆에 앉았고요. 지우는 누워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며느리가 아들을 봤습니다. 뭔데?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매달 너한테 50만 원씩 보내주고 있는 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며느리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여보가 너무 바빠 보여서 말할 타이밍을 못 잡았어. 지금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고 계셔. 말을 더듬으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고 있던 말을 꺼냈어요. 선아야, 내가 보내준 50만 원으로 뭐 했어?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우 기저귀랑 분유 샀어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요.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지우한테 유기농 분유 먹인다고 나한테 그거 비싸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저번에 보니까 유기농 분유 아니고 마트에 파는 일반 분유 먹이는 거 같던데 그건 뭐야? 며느리가 더 당황했습니다. 그건 그날만 그거 먹인 거예요. 원래 먹던 유기농 분유를 다 먹어서 어쩔 수 없이 그거 먹이고 있었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먹이고 있는 유기농 분유 가지고 와봐. 며느리 얼굴이 빨개지더니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의심하세요? 돈 보내주기 싫으시면 앞으로 안 보내주셔도 돼요.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보내준 걸 감사히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서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보내준 50만 원으로 뭐 했어? 11개월 동안 썼던 카드 내역서 지금 당장 보여줘. 그럼 의심 안 하고 내가 의심했던 것도 사과할게. 며느리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제 카드 내역서 보여드리기 싫어요. 왜 자꾸 저를 의심하세요? 며느리가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냈어요. 그러더니 옆에 있던 아들이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의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의심 안 하게 증거를 보여주면 끝날 걸 왜 안 보여줘? 저는 며느리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 핸드폰에 온 문자를 봤어. 왜 내가 너한테 50만 원을 보내주는 날마다 너희 친정엄마가 고맙다고 문자가 와? 이것도 다 우연이야. 며느리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소리쳤어요. 어머니, 왜 남의 핸드폰을 몰래 봐요? 그건 사생활 침해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생활 침해. 지금 그게 문제야.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 아들이 며느리한테 다그쳤어요. 여보, 그러니까 얼른 사실대로 말해. 계속 이렇게 둘러대지 말고 뭔가 숨기는 거 있으면 지금 말해. 며느리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저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없어. 그럼 내가 봤던 문자는 뭐야? 이자 갚았다고 고맙다던 네 엄마 문자. 그게 다 뭐야? 갑자기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사실 친정에 빚이 많아요. 며느리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사업에 실패하셔서 이번에 빚을 많이 지셨어요. 은행에서 독촉 전화도 오고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렸어요.
저는 의심하고 있었는데 정말 며느리가 인정하니까 더 충격이었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던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친정 빚을 조금씩 갚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어머니한테 거짓말하면서까지 돈을 받아간 거야? 힘들면 우리가 같이 해결할 수 있었잖아. 며느리가 말했어요. 당신한테 말하면 안 도와줄 것 같았어.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거야. 어머니한테 지우 핑계 대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습니다. 손자를 이용한 거예요. 제 마음을 알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너무 괘씸했어요. 저는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나는 손자를 위해서 내가 쓸 돈 아껴가면서 보내준 거야. 그런데 너는 그걸 친정빚 갚는 데 썼어. 거짓말까지 하면서까지. 너가 거의 1년 동안 받은 돈만 해도 500만 원이 넘어. 며느리가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계획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보내줬던 500만 원 당장 나한테 다시 보내.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 지금 돈이 없어요. 시간을 주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너 말고 선아가 직접 벌어서 보내. 며느리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제가요. 제가 지금 일을 어떻게 해요? 저 지우 키워야 되잖아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럼 낮에 육아하고 주말에 나가서 일하든가, 저녁에 알바를 하든가 해서 너가 직접 벌어서 너 돈으로 갚아.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언제 쉬어요? 육아하는 것도 힘든데 일까지 하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힘들겠지. 근데 너 거짓말하면서 내 돈 가져갈 때는 아무 생각 없었어?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기간은 3개월 줄 테니까 그때까지 다 갚아. 안 갚으면 이자 붙여서 더 받을 거야. 그렇게 알아. 며느리가 더 울면서 말했어요. 3개월 안에 500만 원을 어떻게 갚아요? 절대 불가능해요.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그건 너가 알아서 해. 너가 거짓말해서 가져간 돈이니까 너가 책임져야지. 그리고 너가 돈 다 갚을 때까지 지우 키우는 것도 안 도와줄 거야. 며느리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 지우는 어떡해요? 저 혼자 어떻게 키워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도와줄 때는 당연하게 생각하더니 이제 와서 어떡하냐고. 너가 알아서 해.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용서는 너가 돈 다 갚고 나서 생각해 볼게. 지금은 용서 같은 거 바라지 마. 며느리가 계속 울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한번 봤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돌아서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제발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며느리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너무 심한 걸까요? 하지만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죠.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오늘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신신당부했어요. 선아, 절대 도와주지 마. 너가 대신 돈 갚아주면 나 너도 안 볼 거야. 아들이 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시원했어요. 이제야 제 속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서 그랬다고 해도 거짓말까지 하면서 남의 돈을 훔쳐가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가족한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며느리가 정말 돈을 갚을 수 있을까? 3개월 안에 500만 원은 쉽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그건 며느리가 해결할 문제였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손자가 보고 싶어도 참을 겁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자 봐주러 아들 집에 갔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여유롭게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어 먹었어요. 오후에는 친구랑 만나서 커피도 마셨습니다. 친구가 물었어요. 오늘은 손자 보러 안 가? 저는 사정이 좀 있다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자세히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우 얼굴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잠은 잘 자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제가 흔들리면 안 됐어요. 이번에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아들한테서도 특별한 연락은 없었습니다. 가끔 아들이 전화해서 지우 잘 지내고 있다고만 말했어요. 저도 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 핸드폰에 입금 알림이 왔어요. 통장으로 100만 원이 입금됐다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5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저예요. 입금 확인하셨죠?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주말에만 하는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밖에 못 보내드렸어요. 다음 달에는 평일 저녁에도 다른 알바를 더 할 생각이에요. 최대한 빨리 갚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래.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일을 시작했구나. 주말에 편의점 알바라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손자 돌보면서 주말에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하지만 그게 당연합니다. 잘못한 대가를 치러야죠.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150만 원이 입금됐어요. 바로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에는 평일 저녁에 배달 일도 시작했어요. 다음 달에 나머지 금액 다 갚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확인만 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돈을 다 갚을 때까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3개월째가 됐을 때였습니다. 나머지 250만 원이 입금됐어요. 드디어 500만 원을 전부 갚은 겁니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어요. 조금 더 차분하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일하면서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았어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며느리 말을 다 듣고 나서 천천히 말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힘들어도 거짓말은 하지 마. 가족끼리는 솔직해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말은 안 돼.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약속드려요. 앞으로는 정말 정신 차리고 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직접 일해서 돈을 갚았습니다.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 과정에서 며느리는 분명 많은 걸 깨달았을 거예요. 남의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요. 저는 이제 다 용서했습니다. 며느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직접 갚았으니까요. 그리고 많은 걸 배웠을 거예요. 이 경험이 며느리한테 좋은 교훈이 됐을 겁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요. 때로는 확인도 필요하고, 때로는 단호해야 한다는 거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날 저녁에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이 나쁜 일만은 아니었구나. 며느리도 저도 배운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가족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고, 신뢰의 중요성도 알게 됐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힘들었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가족 모두에게 좋은 일이었어요. 이제 저는 마음 편히 손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